안철수 대표는 본인이 사퇴하면은 안 된다. 예, 그 전당대 무산되거나 그럴 것이다. 그래서 사퇴를 못 한다. 그렇지만 백의종군을 하겠다. 끝나고 나서 사퇴한다는 얘기겠죠. 아마도. 예. 이 통합이 끝난 다음에. 그런데 유승민 대표가 안철수 대표가 사퇴하면 나는 이 통합 자체를 다시 생각하겠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좀 해설 좀 해주세요. 국민의당 얘기 잠깐 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의당에서 지금, 민주평화당과 평화민주당입니까? 야, 평화민주당이군요. 아니요. 민주평화당. 헷갈리네. 하여튼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민주와 평화. 민주와 평화에 들어있는 민평당의 창당 그 발기인의 이름이 올라간 분들과 그다음에 대표 당원으로 국민의당에 올라간 분들이 한 1,000명 정도 겹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가 어렵다는 식의 발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자마자 만약 이때까지 그 어떤 문구나 조항도 다 싸그리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사실 만약에 전당대회를 바로 할 거면 전당대 이중으로 이제 등록이 돼 있으면 그 사람들 다 그 징계하면 되거든요. 예. 징계해가지고 당원권을 정지시키는 데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전당대회 자체를 안 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당대회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리를 해서라도 성사시키겠죠.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아닌 방식으로 성사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말씀은 네. 그 전당대가 안 될 것 같다라는 관측은 뭔가면은 법을 제대로 지키고 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을 준수하게 되면 전당대회가 될 수가 없다 지금. 네. 왜냐하면 이제 의결권을 갖고 있는 그 전당대 참가자가 몇 명인지가 지금 확인이 네. 안 되는 상황이고 네. 또 그게 여러 사람이 겹치는 예. 1,000명 가까이 겹치는 이제 이중적인 그렇죠. 문제까지 다 해결해야 되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전당대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인데 네.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정상적인 전당대회가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현재 스코어. 그래서 뭐 모든 걸 무리를 감수하고서라도 이제 그 통합 결정을 일단 내리고야 말겠다라는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무리를 해서라도 할 것 같아요. 전당대회를 할 것이다. 예. 저는 전당대회를 안 하려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당대회를 하다 안 하게 되면은 예. 물론 이제 다른 방법을 또 강구를 하겠지만은 예. 그 이 무리를 그 피하려도 다른 더 큰 무리를 갖다 범하는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어쨌든 3,000명 이상 와야 되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3,000명 이상이 안 오지 않을까? 또 3,000명 이상이 왔는데 혹시 거기서 부결시키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끝장나는 거지 않습니까? 부결되지는 않죠. 예. 부결이 될지도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부결시키고 싶은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은 참석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모릅니다. 물론 모르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안고 하느니 저쪽은 이미 분당해서 당 만든다고 하는데 뭐 전당대회까지 할 필요 있어 이렇게 위험 감수하면서 전당대회고 안 하고 할 방법을 찾아봐. 저는 거기서 나오는 전당대회 안 한다에 제가 500원 걸어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돈이 많으시군요. 물론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예. 지금까지의 이 어떻게든 통합을 시키겠다고 하는 드라이브의 강도로 볼 때 전당대회조차 어떻게든 해가지고 저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요. 떠오르지 않는데 이때까지 안 될 거라고 했던 걸 다 방법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예. 23곳의 비디오 중계 이런 거로 상상할 수 없었던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철해 나왔기 때문에 또 헤쳐나가지 않을까. 하여튼 정치라는 게 이제 국민들에게 대한 이제 교육 효과도 사실 있는 건데 민주주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이제 시리즈로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에게 중재파는 사퇴를 해라, 조기 사퇴를 해라. 예, 그러고 그렇죠? 있죠. 예. 안철수 대표는 본인이 사퇴하면은 안 된다. 예, 그 전당대 무산되거나 그럴 것이다. 그래서 사퇴를 못 한다.
그렇지만 백의종군을 하겠다. 끝나고 나서 사퇴한다는 얘기겠죠. 아마도. 예. 이 통합이 끝난 다음에. 그런데 유승민 대표가 안철수 대표가 사퇴하면 나는 이 통합 자체를 다시 생각하겠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좀 해설 좀 해주세요. 예, 일단은 그 중재파들, 이 중재파라고 불리우는 5명 예. 혹은 6명 정도 되는 분들이 어느 쪽으로 힘을 실어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분들의 마지막 요구가 예. 그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그 안철수 대표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예. 사퇴를 갖다가 하는 것을 최소한의 조건이다. 예.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원래는 이제 전당대회 전에 사퇴하는 거였어요. 예. 요구가. 예. 근데 그게 안 받아들이니까 요구를 약간 바꿔가지고 전당대회에서 왜냐하면 이제 사퇴할 용의가 있다. 다만 내가 사퇴하면 통합 자체가 어그러질 수 있다. 예. 이게 이제 안철수 대표 주장이었죠. 대표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통합하자마자 사퇴하라. 예. 그렇게 예, 바뀌었는데. 예, 뭐 결혼식 끝나고 물러가라 뭐 이런 거죠. 예.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걸 받아들였어요. 예. 일단은 그 중재파와의 어떤 접촉에서는 예. 그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근데 그게 대해서 이제 유승민 대표가 그러면은 이제 이건 난 다시 생각하겠다. 네. 이 결혼을 뭐. 다 나가리 뭐 예.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 국민의당 쪽에서의 누군가 대표 나와야 되니까 대표는 그럼 예. 본인과 뭐 박주선 의원과 같이 쓴다든가 이런 상황은 본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거겠죠. 지금. 예, 그리고 거기는 지금 9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국민의당이 몇 명이 참갈지는 여전히 미지수이긴 하지만은 국민의당보다도 3분의 1 이하로 적은 수기 예. 때문에 그 이 통합의 파트너가 잘 버텨주지 않으면은 거기 가서 이제 묘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안철수 대표는 물러났는데 왜 당신은 안 물러나냐. 예. 이 얘기가 국민의당으로부터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네. 너도 물러나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통합했는데 통합의 주역은 다 없어지는 예. 시너지도 안 난다 예. 이런 생각인 것 같고.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 통합을 했는데 대표에서도 물러가면 그러면 국민의당 쪽에서 이 숫자가 많으니까 그 통합파 쪽에서 이 정당을 끌고 가버리면 바른정당은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바른정당은 보수의 기치를 내리면 안 된다고 하는 쪽인데 그러면 이제 실컷 통합했는데 이렇게 흡수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예. 그거는 싫다는 거죠 또. 예. 뭐 바른정당은 여러 가지로 이제 자신감을 갖고서 임하고는 있지만은 지금 이제 이 문제가 마지막 남은 좀 쟁점이 된 것 같아요. 뭐 하루 사이에 아마 내일까지는 결판이 날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국면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풀기 쉽지 않아요. 저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 강 건너 물입니다. 강 건너 불 아닙니까 지금? 불인 사양 같은데.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냥 물이죠. 그래요? 예. 네. 강 건너에도 물은 있으니까. 그럼 어쨌든 전당대회는 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예, 전당대회는 이루어질 것이고 그 지금 사실 이거 멈추거나 네. 후퇴하게 되면은 최악의 상황이 되기 때문에 차악을 택하는 그러니까 상처투성이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예, 네. 그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뭐 그 통합이 얼마나 갈지 몇 개월을 갈지 아니면 올해를 넘길지는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저는 전당대회 이해 방식으로 통합을 선언할 수도 있다. 아, 예. 예. 그런 가능성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리인데, 예. 그렇게 엄청난- 되면은 정말 굉장히 다이나믹한 상황이 되죠. 물론 제가 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습니다만은. 국민의당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야기 별로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인기 아이템이라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여기도 좀 웃기는 게 국민의당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은 어. 사실 합당과 분열 과정에 못 보던 사태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있거든요. 인기 아이템이에요. 이쪽에 관심이 많다 이런 것보다 게다가 새벽 6시에 무슨 전당대회를 한다면서요. 뭐 이미 다 우리 방송으로 나간 이야기인데. 얼리버드 신드롬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고 있으면은 재밌는 정치 쇼를 보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이게 그 인기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요? 너무 웃기잖아요. 네, 그런데 어. 우리를 너무 의식을 안 하는 것 같아. 관객들을. 그냥 막 하시는 것 아니 같아. 관객을 의식할 짬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네. 너무 급해서. 너무 예. 급해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이야기 핵심은 뭐 쉽게 이제 정리가 되겠네요. 민주평화당에 20명이 만들어지느냐 마느냐. 만들어지죠. 사후에라도. 사후에. 그거 왜 그렇게 되냐면 지금 중재파라고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중재파 5분이에요, 대개. 그런데 이 중재파 5분이 어디서 당선된 분들인지가 중요해요. 호남? 네, 한 분 한 분 보세요. 박주선, 김동철, 조승용, 황주홍, 이용호. 다 그러네. 다 호남이잖아요. 지금 이분들이 하고 있는 건 일반적으로 뭐 이분들이 뭐 다르실 수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몸값 올리기에 정통 코스를 가고 계세요. 안철수는 민주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저쪽 분들이 입장에서 보면 유승민도 변절하는 거거든요. 네. 그쪽 지지가 빠져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 네.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아주 정치를 되게 한편으로 희화시키고 한편으로 역동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지금 흐름입니다. 이게 되게 개혁 쪽에서 통합 논의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명분이거든요. 그렇죠. 안철수의 대규모 징계가 보는 코미디 있잖아요. 네. 사고는 자기가 쳤어. 거기 반발하는 사람들을 먼저 징계할 건 아니거든요. 네. 중재파가 좀 깝깝해하고 안철수에게 답답하게 느끼는 부분이 정말로 당신은 통합 작업 이후에 당대표 내려놓겠다고 했으면 네. 한 발짝 빨리 내려놓고 명분을 줘야 당 만들려고 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멈칫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안 해. 그 명분을 안 주니 반대쪽 사람들은 세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밖으로. 그건 당연하죠. 제가 보기에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대표 간에는 계속해서 유승민 대표 쪽에서 누구누구는 오지 마라 이런 시그널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그것을 수용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잡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안철수 대표가 잡으려고 뭐 애를 쓰는 건 그 5명. 그건 참 이게 어제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된 적나라한 현장이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이 뭔지를 아주 지금 너무 창피하게 보여주는 그런 건데요. 통합개혁신당 쪽이 교섭단체를 못 만들게 하는 게 지금 안철수 대표의 최대 목표가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의 착각과 저의 분석을 좀 더해드리면 안철수는 지금 마이너스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의 선. 혜성같이 나타나서 등장했을 때 국민적 지지율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까먹다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대표를 하면서 또 거기서도 적응을 못해서 당을 뛰쳐나오면서 자기 본인 입장에선 한 40석 총선에서 얻은 게 굉장한 정치적 혁명이라고 착각하는데 사실은 자기 정치적 위상을 100석 이상의 거대 정당에서 40석 밑으로 떨어뜨린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쪼개기를 가고 있어서 근데 본인이 그게 자기가 승부사? 이렇게 착각을 한다면서요. 계속해서 말하는 워딩들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마인드예요.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국회 의석 달랑 한 명 있었던가요 당시에? 그거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통합이라고 하고 공동대표로 만들어줬을 때 그건 일종의 로또 같은 거였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선 예, 이후였으니까. 제1야당에 대표를 맡겨주고 한다는 거 그걸 잘 이용하지를 못하고 안에 적응 못해서 결국은 뛰쳐나가가지고 40석 정당 만들고 또 쪼개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유승민 대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35석으로 시작했던가요? 그거 다 줄어서 9석 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마이너스 곱하기 한 플러스라서 저렇게 하시나? 어쨌든 마이너스 지도력, 마이너스 리더십을 가진 유승민, 안철수 2명이 지금 통합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분열의 통합이 되고 있는 건데 저는 안철수의 40석을 어떻게 보냐면요. 총선 때 국민들이 이렇게 보면 어떤 정치인이 이 큰 역사의 흐름에서 무슨 역할을 하잖아요. 중요한. 반드시 보답합니다. 그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 과거의 행동에 대한 보답이 40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철수의 그 40석은 그때 안철수는 그 40석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짜 그 40석을 기본으로 다른 정치를 했어야 되는데 호남 구태 정치에 매몰되고 문재인 흔들기 정치에 매몰돼서 뭐 지금 점점 줄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이죠. 안철수 씨의 최대 단점은요. 객관화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엘리트 왕자. 딱 그 느낌이 그 양반하고 내 자리 한번 바꿔보고 싶어. 안철수의 새가 날아든다 하고 저는 너무 안 어울려요. 안철수의 새가 날아든다 그러니까 갑자기요. 네. 이게 진짜 철새.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네. 나 안철수 칭찬했을 거예요. 잘했다면. 근데 홍준표나 안철수는 너무 그 오랜 시간의 적폐스러움의 답습 같은 거예요. 정치인이 스마트해지려고 그러면 진짜 노련함은 그런 거거든요. 우선순위가
우리나라가 잘 되게 하는 거야. 두 번째는 그런 과정에 교묘하게 자기 이익도 챙기는 거예요. 근데 정권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러면 이미 거기에 70% 까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관점이 없어. 내가 지금 국민의당에 안철수라 그러면요. 상황이 엄청 바뀌었을 거야. 아마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한 30명은 와 있을 거야. 그런 비슷한 바램을 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죠. 아, 이거 참. 바른국민당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민주당 의원 중에 탈당하고 바른국민당에 합류할 의원이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온다. 뭐 이렇게 착각을 네, 하는 네. 거지. 웃기고 자빠졌네. 왜냐하면 이게 그 정치라는 게 주류 편입의 심리라는 게 있어요. 일반 국민들도 드라마 별로 재미없는 거 보고 있는데 한 드라마가 그 슬기로운 감방 생활처럼 뜨잖아요. 그러면 보다가도 이쪽으로 옮겨와.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양당제가 유력할 수밖에 없는 게 거대 정당에서 하고 싶어해요 사람들은. 그리고 사표 방지 심리는 우리가 너무 이야기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정당은 세를 불려서 정말 키우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작은 세력에 어떤 사람들이 달라붙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그렇죠. 있어요. 여기서 흔히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 몇 단, 정치 9단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다들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 초보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의 안철수의 위기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 안철수의 호남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호남인의 마음을 송두리째 가져옴으로써.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심 정치가 통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진심 앞에 당해낼 그 암수, 꼼수는 없는 거죠. 안철수의 위기는 지지 기반 붕괴의 위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청년 무당파층이 안철수에게서 등을 돌리고, 지역 기반도 없고. 예, 이제. 호남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기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국민의당 39석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안철수라는 거죠. 제가 알고 있기에요. 민주평화당 쪽 국회의원들이 우리 방송을 엄청 많이 들으시더만요. 맨날 그래요? 거의 매일 안철수 까는 방송을 하거든. 근데 박지원 의원님은 새날에 안 나오시나요? 한번 초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아, 예. 적은 동지잖아요. EJ. 자,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적으로 중요한 흐름을 갖고 있어서 안철수에 관심을 갖는다기보다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오늘이 처음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악인의 말로 관점에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악인이에요. 아니 대선 조작 같은 거 순진한 얼굴로 그렇게 해대고 있었잖아요. 우리 초딩이라고 말하면 오히려 순진하게 보는 건데 예. 악인의 말로로 저는 보는 것 같습니다. 감수하면서 전당대회고 안 하고 할 방법을 찾아봐. 저는 거기서 나오는 전당대회 안 한다에 제가 500원 걸어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돈이 많으시군요. 물론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예. 지금까지의 이 어떻게든 통합을 시키겠다고 하는 드라이브의 강도로 볼 때 전당대회조차 어떻게든 해가지고 저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요. 떠오르진 않는데 이때까지 안 될 거라고 했던 걸 다 방법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예. 23곳의 비디오 중계 이런 거로 상상할 수 없었던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철해 나왔기 때문에 또 헤쳐나가지 않을까. 하여튼 정치라는 게 이제 국민들에게 대한 이제 교육 효과도 사실 있는 건데 민주주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이제 시리즈로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에게 중재파는 사퇴를 해라. 조기 사퇴를 해라. 예, 그러고 그렇죠? 있죠. 예. 안철수 대표는 본인이 사퇴하면은 안 된다. 예, 그 전당대 안철수 대표는 본인이 사퇴하면은 안 된다. 예, 그 전당대 무산되거나 그럴 것이다. 그래서 사퇴를 못 한다. 그렇지만 백의종군을 하겠다. 끝나고 나서 사퇴한다는 얘기겠죠. 아마도. 예. 이 통합이 끝난 다음에. 그런데 유승민 대표가 안철수 대표가 사퇴하면 나는 이 통합 자체를 다시 생각하겠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좀 해설 좀 해주세요. 국민의당 얘기 잠깐 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의당에서 지금, 민주평화당과 평화민주당입니까? 야, 평화민주당이군요. 아니죠. 민주평화당. 헷갈리네. 하여튼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민주와 평화. 민주와 평화에 들어있는 민평당의 창당 그 발기인의 이름이 올라간 분들과 그다음에 대표 당원으로 국민의당에 올라간 분들이 한 1,000명 정도 겹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가 어렵다는 식의 발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자마자 만약 이때까지 되거나 그럴 것이다. 그래서 사퇴를 못한다. 그렇지만 100일 정도는 하겠다. 끝나고 나서 사퇴한다는 얘기겠죠. 아마도. 예. 이 통합이 끝난 다음에. 그런데 유승민 대표가 안철수 대표가 사퇴하면 나는 이 통합 자체를 다시 생각하겠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좀 해설 좀 해주세요. 예, 일단은 그 이 중재파라고 불리우는 5명 예. 혹은 6명 정도 되는 분들이 어느 쪽으로 힘을 실어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분들의 마지막 요구가 예. 그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그 안철수 대표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예. 사퇴를 갖다가 하는 것을 최소한의 조건이다. 예.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원래는 이제 전당대회 전에 사퇴하는 거였어요. 예. 요구가. 예. 근데 그게 안 받아들이니까 요구를 약간 바꿔가지고 전당대회에서 왜냐하면 이제 사퇴할 용의가 있다. 다만 내가 사퇴하면 통합 자체가 어그러질 수 있다. 예. 이게 이제 안철수 대표 주장이었죠. 대표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해요. 어차피 지금 예, 현재 예, 스코어. 예. 그래서 뭐 모든 걸 무리를 감수하고서라도 이제 그 통합 결정을 일단 예. 내리고야 말겠다라는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무리를 해서라도 할 것 같아요. 전당대회를 할 것이다. 예. 저는 전당대회를 안 하려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당대회를 하다 안 하게 되면은 예. 물론 이제 다른 방법을 또 강구를 하겠지만은 예. 그 이 무리를 그 피하려도 다른 더 큰 무리를 갖다 범하는 그 꼴이 될것 전당대회가 어쨌든 3,000명 이상 와야 되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3,000명 이상이 안 오지 않을까? 또 3,000명 이상이 왔는데 혹시 거기서 부결시키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끝장나는 거지 않습니까? 부결되지는 않죠. 예. 부결이 될지도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부결시키고 싶은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은 참석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모릅니다. 물론 모르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안고 하느니 저쪽은 이미 분당해서 당 만든다고 하는데 뭐 전당대회까지 할 필요 있어 이렇게 위험감 그 어떤 문구나 조항도 다 싸그리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사실 만약에 전당대회를 바로 할 거면 전당대회 이중으로 이제 등록이 있으면 그 사람들 다 그 징계하면 되거든요. 예. 징계해가지고 당원권을 정지시킨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전당대회 자체를 안 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당대회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리를 해서라도 성사시키겠죠.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아닌 방식으로 성사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말씀은 네. 그 전당대가 안 될 것 같다라는 관측은 뭔가면은 법을 제대로 지키고 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을 준수하게 되면 전당대회가 될 수가 없다 지금. 네. 왜냐하면 이제 의결권을 갖고 있는 그 전당대 참가자가 몇 명인지가 지금 확인이 네. 안 되는 상황이고 네. 또 그게 여러 사람이 겹치는 예. 1,000명 가까이 겹치는 이제 이중적인 그렇죠. 문제까지 다 해결해야 되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전당대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인데 네.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정상적인 전당대회가 아니에요.